잠들기 전 시원한 시사 한 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틀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으로 순방길에 오릅니다. 북핵의 전기차 문제 또 한일 관계 개선까지 수많은 난제 앞에서 윤 대통령이 과연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이번 순방 주요 일정과 의미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먼저 이번 순방 주요 일정부터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네. 일단 이 제일 먼저 향하는 곳은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예. 이 장례 행사, 조문식이 지금 먼저 있게 되죠. 예. 조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20일 날 이동을 하시겠고요.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유엔 총회 연설을 한 이후에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이 정상 간 회동이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각종 이제 이 경제 관련 협력 활동들을 지금 하실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캐나다로 이동을 해서 지금 캐나다에서 한 캐나다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크게 방문하는 국가는 이제 지금 영국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이 3개국이 되겠지만은 예. 사실은 이 조문 기간 동안 그다음에 유엔 총회 참석 기간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국가 정상들을 또 만나는 기회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네네. 이번에 이제 다양한 이제 양자 및 다자 외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5박 7일 일정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일정이 네. 빡빡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사 하나 소화하면 다음에 바로 그냥 지금 대서양을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 일단 그러면 하나하나씩 일정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는 거 이른바 이제 조문외교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워낙 많은 정상들이 참석을 하는 행사여서 네네. 또 이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유엔 총회까지 열리니까 같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과정에서 일단은 장례식 참석했을 때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외교적인 어떤 굉장히 많은 정상 가운데에서도 외교적 존재감을 좀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떤 외교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외교 때는 아무래도 요즘 시국이 있기 때문에요. 네. 공동의 가치가 주로 강조가 될 것 같아요. 이 7월에 나토 정상회의 때도 그랬지만은 예. 지금 전반적인 이 우리의 외교 기조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각한 가치 외교를 지금 기치로 내걸고 있거든요. 네네. 가치 외교뿐만 아니라 이제 비핵화 부분들도 있고 경제 안보 이 부분들이 주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의 키워드들인데요. 예. 아무래도 딱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조문을 초청받은 대상이나 초청받지 못한 대상들을 보면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지금 이 경쟁 구도가 나타나는 걸 보면 단순히 이게 과거에 나타나고 있는 주도권 경쟁 이걸 넘어서 지금은 일종의 가치 경쟁 비슷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하고의 단합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상징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방문에서는 역시 이 공동의 가치도 강조가 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제 경제 안보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제적인 글로벌 공급망 안정의 문제 이런 얘기들이 함께 지금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한 캐나다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장례식에 참석 후에 이제 미국 뉴욕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할 텐데요. 네네.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이것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단은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는 이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의 공동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서도 대해서도 한국이 이제 충분히 기여를 해나가겠다. 전 세계적인 어떤 안정이라든가 번영에도 이제는 한국이 국력에 걸맞는 기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표명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강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압력 배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이런 이 새로운 가치들도 이 강조가 될 것이고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감염병 국면과 같은 신흥 안보들, 네. 이머징 시큐리티에 대한 이 국가들 간의 협력 이런 문제들 특히 이제 코로나 국면이 나온 다음에 지금 네. 보면 세계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각계약진의 형태들 그리고 조금씩은 문을 닫아 걸고 있는 행태들이 지금 눈에 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세계의 단결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뭐 유엔 총회에서 전반적인 어떤 기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동맹을 강조하고 또 위상이 커진 거에 따른 한국의 역할도 더 많은 뭐 기여를 하겠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그렇습니다. 플러스에서 늘 유엔 총회 자리가 사실 대북 메시지 어떻게 던지느냐 이거 관심을 끄는 자리였었잖아요. 네네. 윤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대한 뭐 담대한 구상이든 언급이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이제는 이 담대한 구상도 물론 계속 강조를 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대북 정책에 대한 메시지도 기존과는 좀 다르게 내는 것이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의 이미지에서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네. 세계 무대에서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는 이 뉘앙스라든가 그동안의 자세를 보면은요. 대부분 우리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네. 정부가 그 당시에 추진하고 있는 이걸 지지해달라 지원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런 얘기를 각 지역 모임에 가서도 하고 유엔과 같은 국제 모임에 가서도 우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커진 국제적 위상에 비해서 우리 집안 얘기만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네. 이걸 관심을 근데 세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북한의 핵 문제도 물론 중요한 이슈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세계인들을 눈높이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가령 우리는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얘기할 때 한반도 문제로 볼 때는 우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세계적인 시각에서 볼 때 북한 핵 문제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비확산 문제란 말이에요. 네. 전 세계적인 대량 확산 무기의 확산을 오히려 북한의 지금 핵 개발하고 핵 능력 지금 증강 움직임이 이런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한번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비확산과 우리에 대한 안전 확보 모두의 측면에서 북한 핵 문제 얘기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무조건 이제 한반도에서 우리의 어떤 이니셔티브라든가 구상을 지지해달라는 것보다는 왜 한반도 평화가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의 평화라든가 공동 번영의 차원에서 중요한가의 논리를 세계인들의 시각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각이 한반도로부터 지역에서 세계로 넓어져야 진정으로 이제 한국이 세계적으로 기여를 할 준비가 돼 있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연설 내용을 저희가 나중에 지켜보고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먼저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선거에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야박하다, 야속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반도체, 네. 전기차 문제가 좀 최근에 시끄러웠었고, 네, 그렇죠. 바이오까지도 그렇고,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우리한테 너무 이게 뭐라고 할까요? 동맹으로서의 대우를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혹시 있을까 관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지금 중간 선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활성화 문제가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미국 기업 살리기 위주로 가게 되면 네. 오히려 미국이 추진해온 자유로운 이 자유무역이라든가 이런 정신 자체가 훼손될 수가 있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얘기해온 게 미국이 돌아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손상됐던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여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 제가 볼 때는 예. IRA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미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요. 사실 조금은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갑자기 드러난 사안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 생산되는
그 제품들, 그리고 미국 소재를 이용한 제품들, 특히 전기차와 같은 경우에 예.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건 이미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에 나왔던 고용 안정 대책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빌드백 베터 플랜 같은 BBB 플랜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부터 이미 신경을 썼어야 되는 사안이라는 게 조금 아쉬움은 있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지금 의회 상원에서 지금 상원 주도로 입법이 된 것들이거든요. 네네.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해를 한다라고 해도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예. 이건 행정부가 내교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 대해서도 이런 우려라든가 네. 우리의 정당한 이 논리들을 계속 설명을 해나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좀 미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긴 좀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언급은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 우려를 전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일 정상회담. 이거 참 예민한 주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갈등 사안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일본 기업들의 현지 이제 자산 처리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지금 아직도 조금 더 해결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거든요. 이 그렇죠. 문제들은 이 문제대로 진행이 되고 지금 한일 간에 이 문제 말고도 협의해야 될 것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령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 핵능력이라든가 미사일 능력 같은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동기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가 이견이 있던 현안들대로 진행이 되지만 충분히 지금 그동안 협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이 앞에 바로 이견 사항들 때문에 막혀가지고 해결을 못 보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자라는 메시지를 우리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던져왔고, 이번에 좀 일본이 성의 있는 접근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일본도 내부적인 국내 정책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쪽에서 더 많이 움직여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동의 기회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속 시원하게 이번에 이걸로 해결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